안녕하세요. 굿데디 굿디입니다. 이커머스, 즉 해외 구매 대행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구매 대행이든 뭐가 되었든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예전 같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아마 비슷한 분들 계실 건데요. 중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도 않다 보니 미국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유럽 구매 대행, 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뤄보다가 중국 구매 대행으로 넘어간 케이스인데요. 지금은 90% 이상이 중국인데 구매 대행보다는 사입입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할 때가 가장 매출과 마진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주력으로 판매할 수 있는 효자 상품을 만들어서 재미를 봤었죠. 효자 상품이 생겨도 재미 볼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판매가 잘 된다 싶으면 기가 막히게 따라 들어오기 때문이죠.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다가 경쟁이 붙게 되는 것이죠. 결국 중국 구매 대행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진이죠. 중국에서 제작되는 상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품질, 퀄리티거든요. 이 퀄리티가 확실히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중국 산업에서 가장 발전한 카테고리는 그래도 품질이 좋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 아이패드 같은 어떤 패드류, 그런 관련 소형 IT 기기, 그리고 전기자전거, 드론 같은 소형 전자기기류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지인 중 한 분은 초창기 전기자전거를 구매 대행하다가 지금은 정식 수입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마 전기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브랜드 회사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뭐 엄청 큰 대기업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사실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대대적인 습격으로 중국 구매 대행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알리 화면이죠. 테무 화면이고요. 가격이 넘사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많은 분들이 사입으로 넘어가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입과 구매 대행 중에 어떤 게 더 어렵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입이 몇 배는 더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입은 재고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도 넘어가는 이유는 더 높은 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브랜딩까지 진행해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근래 쿠팡, 로켓크로스를 활용한 판매 루트가 꽤나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 주력 상품의 경우 크로스 입고시키고 광고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사입한 물량이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그만큼 쿠팡이라는 쇼핑몰이 국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수료도 비싸고 정산도 느리고 셀러에게 매우 불친절한 곳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더라도 그만큼 고객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쿠팡에 가입한 구매자가 무려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의 성인이라면 거의 대다수가 쿠팡에 가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제작한 제품 중에 좋은 제품을 찾아서 소싱하고 판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가격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으로 제조 사입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 대행이든 사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다양한 상품을 소싱해도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리뷰 등 여러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하나씩 익히고 해보고 배워가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빌드업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쉽게 썸네일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쉽다고 해야 할지 어렵다고 해야 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만들어내는 방법보다는 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조만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 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요. 해외 구매 대행 미국을 시작으로 결국 중국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미국, 유럽 등 구매 대행 상품은 100% 브랜드 상품을 취급해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브랜드 상품은 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 품절도 잘 되고 가격 변동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높은 경쟁에 의한 낮은 마진, 결국 중국 상품으로 돌아가게 됐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들 중에서 보석을 찾아내서 효자 상품으로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 사입과 브랜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 강국인 중국 상품을 취급하게 된 거죠. 중국으로 시작했다가 미국, 유럽 구매 대행을 거쳐서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분도 꽤나 계십니다.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 상품 퀄리티가 좋은 것도 있고 형편없는 것들도 있는데 중국 상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이 퀄리티, A급, B급, C급 등으로 구분된다고 말이죠. 어떤 상품을 소싱해서 구매 대행을 해보거나 직접 받아보니 품질이 형편없더라. 옷도 싸서 샀는데 입고 다니기 좀 창피한 수준이더라. 그런 경우를 겪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건 B급 또는 C급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하는 상품은 등급이 있고 해당 등급이 낮을수록 저렴한 거고 현지 사람들도 그런 걸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저렴한 건 B급, C급이라서 그런 거고 그걸 알고 구매한다는 것이고요. 그 제품이 이상하거나 형편없는 쓰레기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떤 상품이든 퀄리티가 좋아야 하고 거기에 금액도 낮으면 가성비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어느 정도 마감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 대비 괜찮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슷합니다. 즉 중국 상품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싼 거다. 알리나 테무 상품들 중에 10개를 사면 4개는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등급이 낮은 상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점을 다르게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알리 테무 상품이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품질이 낮은 상품을 많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중국 구매 대행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사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중국은 똑같은 상품에 등급을 놓고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 같은 상품이라도 저렴할수록 품질이 떨어진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 정도?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 그것을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이래? 품질이 왜 있다고야? 그렇게 중국 판매자한테 이야기하면요. 걔네들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그 가격에 그 정도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미국 구매 대행 같은 것들로 충분히 매출 월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뽑아내는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맞는 국가가 어디인지 직접 해보면서 경험하고 노하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진짜 돈 버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쟁이 붙거니와 그걸 굳이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닐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입 브랜딩 작업은 저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동안 돈 버는 방법이라면서 노하우와 편법 등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배우면서 익혔는데요. 이제 3월이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3월이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다음 주부터 배울 예정인데요. 여러분 NHN이라고 아시나요? NHN 네이버의 전신이죠. 그 외에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발달하고 국내 PC가 한참 보급되던 시기, 벤처기업 붐이 일어났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커머스를 하고 계셨던 분과 그런 분들과
장기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배우는 입장이죠. 기회가 되면 실무에도 잠깐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케팅입니다. 내 상품을 어떤 식으로 노출을 할 것인가, 노출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기능을, 어떤 상황을 활용할 것인가, 축적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 있고, 그런 DB, 데이터베이스를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실하든 허하든 배움의 척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배우면서 도전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록 그 영상이 별거 없더라, 그 내용이 별거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모르는 걸 알고 나면 별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알게 됐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기로 하시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감사합니다.